제가 적어놓은 칼럼하고 제가 적어놓은 여러 가지 교양 강좌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분명하게 명확히 적어놨습니다. 튜터리는 지향하는 게 대입 지향 영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초등부라 할지라도 또는 중등부라 할지라도 고등부는 당연하죠. 모두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대학교 가는 영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될 거는 공무원 입시 지향 영어까지 포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부인데 관심사가 영어회화다. 영어회화 학원을 댕기세요. 영어회화 학원을 댕기세요. 회화학원에 댕기시고 동네 어학원 있죠? 어학원 댕기세요. 또 동네 뭐 화상영어 같은 거 해주는 데 있죠? 그 화상영어에 댕기세요. 응? 저희는 대학교를 가는 영어 교육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지향 영어 교육 하는 데 오셔가지고 뭐 회화는 합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학원처럼 하는 걸 합니까 물어보고 화상영어는 합니까 물어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하는 걸 갖다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물어볼까 이런 지면을 할애한다는 게 좀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저희 다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시키고자 하시는 모양인데 제 교육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교육관. 되게 이제 초등부 때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이 아이를 뭐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회화 교육도 하고 싶고 뭐 대학교 영어도 하고 싶고 여러 개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등급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밖에 안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어디 갔냐? 갑자기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퍼센트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가 됐다. 절대평가니까 이제 90점 생각하시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죠. 절대평가로 했을 때도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나오는지는 아세요? 되게 이제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8에서 한 10% 나옵니다. 대입에서는 되게 한 8%가 나오죠. 그럼 이제 맥시멈 잡아봤자 이제 10%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10%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계산이 금방 되지 않으세요? 100명 중 100명 중에서 몇 등 하는 거예요? 10등 하는 거잖아요. 그 100명 중에 10등은 50명 중에 몇 등이에요? 50명 중에 5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반 이걸 갖다가 이제 한반 25명 하면 2.5명인가요? 25명이면 2.5명이니까 20명이면 몇 명이란 뜻이에요? 한반 20명 중에 2명이란 얘기예요. 한반에 20명일 때 2명이고 한방에 30명일 때 3명 정도가 되죠. 그럼 한반에 두세 명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반 기준으로 한반에 이제 두세 명만 1등급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언제 또 적용이 되냐면은 학교별로 편차가 없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좀 지방에서 좀 동네가 좀 안 좋거나 이런 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반에 두세 명이 아니라 한 반에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영어 1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웬만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두세 명 정도는 당연히 1등급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귀하의 자녀가 두 개 다 하시면서 1등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되는 아이들은 해외에서 태어나서 살다 온 애들, 그리고 엄청 좀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교육과는 뭐냐? 대입 영어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대입 영어에서 영어 1등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그 밖에 영어를 할 때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어 교육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다 절름발이 영어를 합니다. 특히 이제 어머님들 계층도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머님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머님들의 학력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들의 학력 수준도 대한민국 국민의 표준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공부했다는 거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30명 중에 1등을 한 사람만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30명 중에 1등을 하셨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상위 탑 10에 비슷한 학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 학교로 보면은 한 학교에 보통 300명이 있죠? 300명이 있으면 몇 명 정도만 공부를 제대로 하신 어머님들이라면
10명 정도입니다. 10명. 10명 정도만 공부를 제대로 했고 나머지 299명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를 굉장히 못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활인이 돼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음식점 고르듯이 교육 상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어때요? 자기 입맛이 중요하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맛을 중시합니다. 근데 자기의 입맛대로 공부해가지고 나온 성적들이 30명 중에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30명 중에 29등, 그 29명에 들어가는 성적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교육을 정합니다. 그렇지만 30명 중에 1등권에 들어가셨던 분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들 얘기는 맞죠. 근데요, 학부모 모임 가가지고 300명 중에 10명만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299명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10명에 들어가는 어머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봤자 소 귀에 경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고등학교 때 30명 중에 29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깊숙하게 하시고 나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교육을 정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정교한 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나 1등이 됩니다. 그러나 30명 중에 29명에 들어가는 어머님들은 그 계단을 밟으려고 하지 않고 편법상으로 갑자기 1등이 되거나 편법상으로 갑자기 1위가 되는 걸 꿈꾸십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학력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무너지죠. 고등부 자녀를 둔 어머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무너집니다. 애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애들의 논리에 집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나 어머님들이나 다 갖고 나오는 명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공부 방식이 다르다. 정말 웃기거든요. 국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졌어요. 수학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졌고 영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어요. 거기서 요즘 아이들이나 요즘 어머님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성적 기준으로 해서 29등 이하에 들어가셨던 어머님들은 대부분 편법상으로 좀 편한 걸 갖다가 요즘 방법이라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 외우지 말라? 안 외우고 읽으려면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한 줄에 3, 4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영어 단어를 외우지 말라는 경지는 어느 정도 보캐블러리하고 어느 정도 구문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한두 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스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나중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외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문법 모르고 영어 단어를 모르고도 된다. 그건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죠. 네이티브만 되는 겁니다. 그 애들 해외화 교육 같은 건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냐면은 꼬맹이 때 회화원을 보내봤자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냥 말만 따라합니다. 흉내만 냅니다. 그리고 무슨 인증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잘한다 그러고 학원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면 잘한지 알아요. 정말 잘합니까? 저는 제가 인터뷰해가지고 잘했던 애들 몇 명 봤냐면은 100명 인터뷰하면은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제대로 합니다. 그 제대로 하는 한 명이 뭐냐면은 소개해봐 그러면 소개해도 얼마 잘하는데요. 암기한 문장 그대로 딸딸딸 외웁니다. 그럼 소개한 문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대답 못합니다. 그냥 뭐 이런 것만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런 걸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순간적인 판단력에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 애들 100명 중에 한 명 될똥말똥합니다. 나머지는 다 앵무새예요. 그리고 어학원 많이 댕겼다. 그리고 뭐 회화 공부 많이 했다. 토익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애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걔네들 고의로 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놓고 영어 잘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가장 황당한 게 뭐 영어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아이들 만나면 거의 개박살 내줍니다. 진짜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앉아있거든요. 모든 언어에 대해서는 그 나라 고유의 말이 있어요. 그걸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난 영어만 한다. 그럼 뭐하러 영어 배웁니까 한국에서?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해야지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써준 이유는 그 어머님들의 그 교육관 자체가 좀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권장하는 건 주변 어머님들 중에서 대입에 성공하신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대입에 성공하신 어머님들은 적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때 3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시에 관한 개념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영어가 지금 몇 점 나오냐면 평균 94에서 96을 달리고 있습니다. 걔한테 여러 가지 공부 시켰냐? 아무것도 안 시켰습니다. 초2 때부터 대입지향 영어 교육 1시간씩 밖에 안 시켰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고3 영어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어가지고 몇 등급이 나오나요? 저는 그게 실력평가 기준입니다. 거기서 등급이 시원찮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고 등급이 잘 나오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 국가 규정에도 없는 그런 등급 가지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똑같잖아요. 어머님이 쇠고기를 먹는다 그럴 때 쇠고기 등급을 갖다가 한 개인 푸주간에서 매긴 등급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국가에서 만든 기준을 믿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준에 준하는 영어 실력이 되냐 안 되냐가 제가 아이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결론, 저희는 대입지향 영어 교육을 하니까 더 이상 이런 질문은 저에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신 분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